네, 안녕하세요. 제이오토플랜의 장정훈입니다. 자, 오늘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마이바흐를 살라고 하시는 분들이 레인지로버는 어떤지 많이 보시고 GLS 마이바흐와 이 레인지로버를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하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P530 숏바디 2억 3,800만원짜리의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컬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그레이라고도 다들 아실 텐데요. 카파시안 그레이로서 추가 요금이 붙는 컬러입니다. 기본적으로 레인지로버가 일단 선호하는 컬러가 있죠. 일단은 메인 컬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선셋 골드라는 컬러입니다. 그 컬러 같은 경우에는 약 1,200만원 정도의 추가 요금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외형 컬러 값으로 그 정도 돈을 투자하기는 좀 그렇죠. 시트 자체는 가장 인기가 많은 컬러웨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카메라를 들고 직접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이 조금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가시죠. 이 굉장한 이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급으로 보게 되면 딱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레인지로버와 오토바이오그래피 차량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는 차량 자체는 오토바이오그래피 상위 트림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스펙으로 보게 되면은 8기통 4400cc에 530마력의 76.5토크라는 힘을 가지고 있고요. 48V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5년식이 아니라 24년식인데 23년식 대비해서 24년식이 조금 더 강화가 좀 많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LG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핸들도 조금 더 바뀌었을 뿐더러 차량 자체가 조금 더 묵직하고 좀 웅장하게 바뀌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22인치의 휠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차량은 측면에서 이따 보실 거지만 휠이 옵션이 또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이제 2억 3,800만원에서 끝날 것 같지만 거기서 끝나지가 않고 추가 요금이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지금 보시는 카파시안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165만 6천원에 컬러가 붙습니다. 굉장히 그레이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왜 돈을 받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카파시안 그레이 컬러 자체가 랜드로버에서는 레인지로버 뿐만이 아니라 디펜더나 이런 차량이 들어간다 한다 하더라도 추가 요금을 무조건 받는 컬러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제 섀도우 익스테리어 팩이라고 해가지고 185만원의 요금이 붙는데, 앞에 보시면 이 그릴 자체가 원래는 크롬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 크롬을 모두 다 없애버리고 전부 다 이렇게 블랙으로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 위에 이제 레인지로버 로고 자체도 검정색으로 변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풀 LED 헤드라이트 들어가 있고 모두 다 LED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단 범퍼도 굵직굵직하게 그냥 들어가 있지 굴곡이 많이 들어가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는다라는 점 참고 한번 부탁드리면서 측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측면으로 왔습니다. 측면 전장 길이 같은 경우에는 5052mm를 가지고 있습니다. 숏바디 기준 사이즈고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롱바디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200mm, 20cm가 커집니다. 5252m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 공간 자체가 약 20cm 정도 더 커졌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휠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좀 남다르죠. 23인치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옵션으로 들어가는데 이 옵션 금액 자체는 236만 8천원에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레인지로버를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신기하게도 오토바이오그래피 정도 되면은 22인치 정도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인치임에도 불구하고 이 레인지로버 2억대가 넘어가는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약간 23인치의 휠에 욕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3인치로 인치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오토바이오그래피의 이제 아이덴티티, 이 U자 모양의 문 쪽에 보시면은 이런 로고가 있는데 굉장히 좀 멋스럽습니다. 거기 밑에 이제 오토바이오그래피라고 써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반형인지 오토그래피인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레인지로버는 예전에 사게 되면 서비스센터 직원과 굉장히 친해질 수밖에 없다, 내가 서비스센터를 밥 먹듯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랜드로버의 정책이 많이 바뀌었죠. 회장이 바뀌면서 일단은 할인을 우리는 안 하더라도 무조건 서비스를 먼저 잡고 개선을 해나가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었는데, 그 약속이 어느 정도 지켜졌어요. AS 자체가 굉장히 좀 확실해졌다라는 점 한번 참고를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5년식이 아니라 24년식이기 때문에 엄청난 할인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사이드 스텝을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이거를 할인으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차량 자체는 할인을 좀 많이 넣어드렸고, 거기에 있어서 전동 사이드 스텝은 추가적으로 달지는 않았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당연히 1열, 2열 모두 다 이중 접합 유리에 고스트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2억이 넘는 차량에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거기에 있어서 잔고장이 굉장히 많다라고 예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엔진 성능이었죠.
하지만 엔진 자체를 아예 뜯어서 바꾸었습니다. 뭐 아예 처음부터 개발을 한 건 아니고요. BMW의 고성능 M60i의 엔진을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8기통 엔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BMW 순수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성 높은 BMW 고성능 엔진이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리고 스포티한 차량이 아니라 정통 클래식한 SUV의 외관 형태로서 보시다시피 헤드룸도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후면 한번 가볼게요. 자, 후면도 보게 되면은 섀도우 익스테리어 팩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블랙으로 전부 다 나와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컬러 자체는 그레이지만 조금 어두운 색으로 차량 자체를 굉장히 많이 선택을 하셨고, 실내 자체는 다 어두울 수 없으니 캘러웨이 약간 브라운 시트로 선택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량의 컬러 선택감은 제가 봤었을 땐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이 위에 루프 자체도 원래는 바디랑 맞춰서 나오지만 지금 잘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도 블랙 콘트라스트 루프로서 145만 8천 원에 또 요금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차량 2억 3,800만 원에 옵션 금액이 733만 2천 원에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할인율 자체가 24년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이라는 거 한번 참고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단 같은 경우에도 블랙으로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뽑아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죠. 뭐 2억짜리 차량에 안 들어가 있으면 말이 안 되죠. 크램쉘 방식으로서 이 하단도 트렁크를 열어줄 수가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트렁크가 열립니다. 사실 이게 전동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한국 정서랑은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늦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참아주셔야 됩니다. 영국 신사 느낌이 나려면은 조금 한국의 정서를 조금은 감춰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이거 크램쉘 같은 경우에는 300kg까지 하중을 좀 지탱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만질 수 있는 버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2열을 폴딩하는 버튼이라든가 아니면은 에어서스, 아니면은 뭐 러기지 스크린을 오토로 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좀 단점이 좀 하나가 있습니다. 1열 시트가 좀 뒤로 나와 있으면 2열 자체 폴딩이 안 됩니다. 다시 원상복구가 된다라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열 폴딩을 하실 분들은 1열 시트를 좀 앞으로 좀 당기고 이제 폴딩을 하셔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용품들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오토바이오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스페어 타이어도 차량 인치와 동일하게 나옵니다.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그냥 스페어 타이어, 그냥 잠시 쓸 수 있는 타이어가 나오지만 요 앞에 보시면은 이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뒤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지 않은 러기지 스크린이 숨겨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실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차량 자체가 2억 3,800만 원짜리 차량이라 그런지 문 열었을 때도 굉장히 좀 묵직함을 좀 느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랜드로버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이제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메모리 시트는 3개까지 가능합니다. 이 시트 자체가 굉장히 두텁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만큼 착좌감이 굉장히 좋다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마이바흐를 안 사시고 이제 랜드로버를 사시는 분들은 착좌감이나 약간 포스 때문에 좀 많이들 사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가죽 시트 자체는 세미 애닐린 가죽 시트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랜드로버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최고급의 이제 시트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3년 대비 24년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드로 핸들이 투톤으로 바뀌었는데요. 아까 거듭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LG 디스플레이로서 그냥 LG TV 쓰실 줄 안다 라고 하시면은 거의 다 쓰실 줄 알고, 사실 그냥 태블릿 PC 정도 만질 줄 안다라고 보시면은 다 만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송풍구가 예전에는 굉장히 좀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는 좀 깔끔하게 송풍구 자체가 나왔고요. 이 랜드로버의 또 크나큰 장점이 뭘까요? 랜드로버는 또 크나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수납함이라고 전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1층, 2층 수납함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좀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에도 보시게 되면은 또 수납함이 있고요. 여기는 컵홀더가 있고, 지금 여기 팔걸이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팔걸이 수납함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또 굉장히 좀 작은 거지만 좀 운전자를 많이 배려를 해줬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진짜 별거는 아니지만 이 햇빛 가리개인데, 이 햇빛 가리개 같은 경우는 떼가지고 이제 좌측으로 이렇게 많이들 보내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내놓으면은 또 앞에서 또 눈이 아플 수가 있어요. 햇빛 가리개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이 작은 것들이 약간 랜드로버를 살 수 있게 좀 만드는 좀 그런 부분이 아닐까 보여지고요. 1열에서 시간을 이렇게 많이 허비를 했는데, 자, 2열도 어떨지 한번 바로 가보시겠습니다. 일단은 2열 딱 열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그냥 고급차의 끝판왕이라고 밖에 좀 보여지지 않습니다. 일단은 뒤에 이렇게 모니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차량이다 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거기 있어서 또 문 쪽을 보게 되면 또 굉장히 신기합니다. 뒷좌석 또한 메모리 시트를 3개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등을 켤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아니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양쪽에 불이 다 들어온 상태로 내가 문을 내리고 열면은 이제 썬블라인드가 양쪽에서 열리거나 아니면은 뭐 우측에서만 열리던가 좌측에서만 열리던가 이런 옵션을 또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뒤에 이제 햇빛 가리기 옵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뭐 스피커 끌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제 뒷좌석을 타게 되면은 만져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기본적으로 이 팔걸이인데요. 팔걸이 같은 경우는 이 옵션을 통해서 만질 수가 있습니다. 야, 컵홀더가 없지 않아? 이 컵홀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앞으로 나옵니다. 사실 한국인과 정서가 굉장히 맞지가 않죠. 하지만 영국 신사가 되려면은 이 정도는 좀 참아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컵홀더가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숨어 있기 때문에 컵홀더를 이제 넣으실 분들은 조금 참을성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다 쓰셨으면 이렇게 버튼 하나만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닫히게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내가 그냥 가운데에 사람이 타야 되니까 다시 올려야 된다, 올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올라가는 시간 자체도 조금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된다 봐주시면 됩니다. 아니야, 나 내릴 거야 하면은 다시 이 버튼을 눌러서 내리시면 되기는 하지만 그 내려오는 시간은 사실 한국인과의 정서가 맞지는 않다, 이게 맞지 않을까 보입니다. 굉장히 느리기는 하네요. 거기에 있어서 이제 뭐 썬루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파노라마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시야 확보나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정통 외관 형태로 나와 있고 뒤로 이제 갈 수 있는 각도 형태가 굉장히 좀 뒤로 많이 제쳐지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헤드룸도 굉장히 높은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랜드로버, 레인지로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정말 차량 좋은 거 맞습니다. GLS 마이바흐를 가지 않고 왜 랜드로버를 가는지 또한 알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있어서 24년식 같은 경우에는 10%가 넘는 할인 금액을 자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랜드로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리스 장기 렌트 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제이오토 플랜과 함께 하시면 기분 좋은 출고 후기로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